우리 방산업계 대표 효자 상품 K9 자주포. K9 운용 북미 도입 예정 국가들로 구성된 K9 유저 클럽도 발족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9의 차체를 사용한 자주포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파괴되어 이들을 긴장케 했습니다. 그런데 파괴된 자주포의 상태가 공개된 뒤에 오히려 K9 주문이나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는데요. 적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적에게 잡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전세는 러시아 본토에 있는 기지가 수시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의 공습을 당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기울었음에도 러시아가 포격이나 드론을 이용한 공격으로 발악하고 있어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지요. 특히 드론 공격의 경우 폭발물을 잔뜩 실은 다음 떨어뜨리거나 타겟에 돌진시키는 등 가미카제를 연상시키는 전술까지 쓰고 있어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자주포도 이 공포스럽기까지 한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당한 건데요. 피격 당시 영상을 보면 숲과 건물 사이에 엄폐해 있던 자주포를 발견한 드론이 점차 속도를 붙여 자주포를 들이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드론의 6단 돌격에 결국 자주포는 포탑이 날아가는 등 사실상 고철덩이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이런 장면 자체야 전쟁터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거지만 문제는 이 자주포가 폴란드의 크라프라는 거. 우리 K9의 차체를 활용해 만든 걸로 이름난 기종이라 K9의 내구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더욱이 폴란드는 굳이 안 말씀드려도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계약한 국가. 그 중에는 K9 648문도 포함되어 있기에 자칫 이번 일이 향후 우리 무기 수출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제정신이라면 누가 이미 실전에서 무용지물인 것으로 판명난 무기의 오리지널에 해당하는 걸 사겠습니까? 잘못하면 이미 체결된 수출 계약이 엎어지는 것도 각오해야 될지도 모를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하늘이 우릴 도운 걸까요? 놀랍게도 폴란드 측은 이번 크라프 피격과 관련해 그 차체를 제공해준 우리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무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각의 목소리마저 잠잠해졌지요. 우리로서야 다행이지만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파괴된 또 다른 크라프의 사진을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크라프의 경우 대전차 지뢰를 밟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무한 궤도가 뜯겨나가 있고 하부가 파손된 걸 알 수 있지만 위쪽만 보면 지뢰 밟은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멀쩡합니다. 사진 중 하나를 보면 지뢰를 밟았음에도 탑승자가 살아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에 나온 드론에 피격당한 자주포랑 이 자주포 모두 똑같은 크라프입니다. 똑같은 크라프고 똑같이 폭발물에 당했음에도 왜 한쪽은 직접 피격당한 부위 외에는 멀쩡하고 한쪽은 고물상에 팔아야 할 신세가 되었을까요?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크라프는 K9의 차체를 써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는 바꿔 말하면 차체의 사람으로 치면 몸통이 아닌 곳은 K9이 아닌 다른 자주포의 것을 써서 만든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같은 기종이란 겁니다. 대표적으로 크라프 상부에 있는 포탑은 영국제인 AS9T의 것을 썼는데요. 원래는 차체까지 AS9T의 것을 쓰려고 했지만 테스트 과정에서 차체가 포의 반동을 못 버티고 그 미간계 발견돼 차체는 다른 자주포 것을 쓰기로 했고 그래서 선택한 게 K9. K9의 차체는 AS9T의 것과 달리 발사 시의 반동을 아무 문제 없이 견뎌냈고 폴란드 측은 K9의 차체를 이용해 현재의 크라프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는 앞에 두 크라프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 요인이기도 하지요. K9의 것을 쓴 차체와 맞닿은 하부는 무한 궤도가 뜯겨지고 밑에 몇몇 부품들이 떨어져 나간 수준의 피해에 그칠 수 있었지요. 반면 사격 시 반동도 못 견디는 AS9T의 포탑이 쓰인 위쪽을 공격당한 크라프는 그대로 고철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탑승자 생존까지 바라는 건 무리겠지요. 따라서 이번 크라프 격파는 K9의 결함이 있다기보다는 K9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그 K9에 밀려 크라프의 포탑만 달랑 남기고 사라진 AS9T의 내구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을 격파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당한 상황임에도 K9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급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네덜란드에 5대 0으로 대패하고도 대단한 선방쇼를 보여준 김병지가 현지 관중들로부터 사인 요청을 받았던 거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이는 곧 각국의 K9 주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핀란드지요. 핀란드는 이미 2017년 K9을 48문 도입한 바 있는데요. 계약 체결 당시 최대 48문을 추가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을 넣어도 그 일환으로 작년에 10문을 추가 구매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38문을 사들인 겁니다. 이걸로 핀란드가 보유한 K9은 정확히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핀란드는 수십 년 전이긴 하지만 러시아와 2차 대전 초기 겨울전쟁을 치른 적도 있고 현재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노골화된 러시아의 팽창 욕구에 대비해야 하는데요. 그러니 이미 추가 구매 옵션이 있었던 K9의 우수성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크라프 등으로 확인되었으니 남은 옵션 물량을 마저 발동한 겁니다. 호주 또한 최근 K9 30문과 탄약 운반을 위한 K10 장갑차를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호주는 핀란드와 달리 인근에 군사적으로 경계해야 될 나라는 없지만 중국이 최근 남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유사시 자기들 앞마당 지키기 위한 용도지요. 핀란드뿐 아니라 근처에 적성 국가가 없는 호주도 이러는데 러시아와 인접한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이미 2018년 K9을 12문 구입한 바 있는 에스토니아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K9 1열 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 계약 체결 당시 옵션으로 들어가 있던 K9 6문 추가 도입을 발동해 받게 된 K9을 팔티스키 항구에서 인도하면서 발표되었는데요. 즉 에스토니아는 이번 추가 구매로 총 30문의 K9을 보유하게 되는 거지요. 에스토니아가 단번에 K9을 기존의 2.5배로 늘린 건 유사시 러시아 공격 대비가 가장 큰 이유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크라프를 통해 내구성이 검증되었다는 것, 본인들이 직접 테스트해 화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몸소 느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미 자기들이 써봐서 익숙한 데다 성능도 실전을 통해 확실히 확인했으니 굳이 다른 동종 무기 사서 모험을 하는 것보다 K9을 대량 구매하는 게 나은 거지요. 사실 이 정도는 약과고 진짜 대박은 이제부터입니다. 폴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루마니아도 K9을 포함한 한국 무기 대량 구매를 추진 중이어서지요.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안젤 틀버르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방한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면담하고 우리 방산업체들도 방문했는데요. 그의 전임자인 바실레 든쿠도 방산 전시회인 DX코리아에 루마니아 대표로 참석하고 이종섭 장관과 회담을 하는 등 루마니아는 이전부터 우리 무기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틀버르 장관과 함께 방한한 마르첼 치올라쿠 루마니아 하원 의장도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체들을 방문 후 관련 내용을 본인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치올라쿠 의장은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국방을 위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국방협력 기본협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폴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루마니아도 K9을 포함해 K2 등 우리 무기들을 대량으로 도입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루마니아가 우리 무기를 대량 구매하려고 하는 이유 또한 폴란드랑 비슷한데요. 폴란드처럼 북부 지역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루마니아는 전차 등 자국 무기를 우크라이나 측에 지원한 상태라 자국 방위를 위한 전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완전히 먹히지만 않는다면 직접 국경이 닿지는 않는 폴란드와 달리 흑해만 건너면 러시아라 우크라이나가 이긴다고 해도 유사시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 노출될 수 있지요. 러시아의 위협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요인들을 제하더라도 루마니아는 기존에 사용하던 전차나 장갑차 등의 무기가 노후화된 상태라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어딘가에서는 무기를 새로 사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슷한 환경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들을 대량으로 샀을 뿐 아니라 그중 K9에 기반해서 만든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큰 활약을 하는 걸 옆에서 봤으니 우리 무기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했겠지요. 판로를 하나 뚫으니 또 다른 판로가 연달아 은 셈이네요. 한편 포탑으로서 K9 차체와 함께 크라프에 쓰였다 망신을 당한 영국의 AS-90는 자국에서도 퇴출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국의 신형 장사정 자주포 도입 사업 MFP의 K9, 그것도 개량형인 K9A2가 도전해서인데요. 현지 방산박람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K9A2는 영국 매체들의 열렬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2032년까지 신형 자주포 116대를 실전 배치하는 걸 목표로 하는 MFP의 사업 규모는 총 8억 파운드, 한화로 1조 3천억에 달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다면 동유럽에 이어 서유럽에서도 잭팟이 터지게 되는 거지요.
러시아군의 크라프 자주포 공격은 오히려 그 차체로 쓰인 K9의 성능을 입증한 셈이 돼 K9 수출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도 기회가 된다는 말은 이래서 있는 것 같네요. 루마니아를 비롯해 영국 등 앞으로도 우리 방산업계의 잭팟이 계속 터져주기를 기원합니다.